자, 오늘은 통합과학,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력은 만유인력, 그렇죠? 이게 곧 중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만유인력의 크기는, 자, 여기 질량 m이란 물체가 있고 여기 스몰m이란 물체가 있을 때,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이 두 물체가 되는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존재하는데 그 힘은 같습니다. 그때 이 작용하는 힘, 이 힘을 우리는 만유인력 그리고 중력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때 그 힘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만유인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는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식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자, 그럼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중력은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에서도 작용한다. 그렇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고요. 작용 범위는 무한대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데 멀어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 뿐이죠. 네, 맞고요. 2번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두 질량 곱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 사이 거리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거리 제곱.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이. 4번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태양과 행성 사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둘이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이 만유인력이 원운동을 할 때는 뭘로 쓰이냐면 구심력이라는 걸로 쓰이게 돼요. 중심을 향하는 힘이다 이런 얘기죠. 구심력.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계속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력은 지구와 지구 위의 물체 사이 작용하는 힘이다. 그렇죠. 지구처럼 질량이 큰 물체 위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가 일방적으로 지구에 끌려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 위에 있는 물체가 지구의 질량에 비해서 엄청 작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중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그림은 철수가 높은 산꼭대기에서 공을 지면에 대해 수평으로 던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수평으로 던졌을 때 속력이 작으면 이거 지구 중력에 끌려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면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만약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던지게 되면 7.9km/s 그러니까 1초에 7.9km로 가는 속력으로 만약에 수평으로 던지잖아요. 그러면 물론 가는 도중에도 지구 중력 때문에 이렇게 끌려오긴 하지만 지구도 이렇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려고 하면 지구도 둥글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고 계속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런데 지구 중력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지구도 둥글기 때문에 곡률 때문에 이렇게 계속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구로 떨어지고는 있지만 땅에 닿지는 않는 거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도 휘어져 있잖아. 그죠? 그 속도가 얼마냐면 7.9km/s예요. 약 8km/s죠. 1초당 8km 정도에 가는 속력으로 던지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원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계속 지구 주위를 도는 이유는 지구로 떨어지고는 있지만 지구가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둥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구를 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옳은 걸 찾는 거예요. 기억. 공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다. 그렇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인력,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은. 공을 수평으로 매우 강하게 던지면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얼마냐면 7.9km/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너무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11.2km/s. 자, 이 속도까지만 지구 원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지구 주위를 돌지 않고 지구를 멀어지게 됩니다. 지구에서 멀어지게 돼요. 자, 그다음 디귿. 공에 작용하는 구심력이 만유인력보다 커야 공이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다. 자, 구심력이 지구 중력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땅에 닿게 되는 거죠. 지구 중심을 향해서 항상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죠? 돌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물리2에서 아주 자세히 배웁니다. 물리2 할 때 하고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이렇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음 3번. 20m/s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2초 후에 정지했다. 자, 이때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죠?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속도고 여기 시간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20m/s의 속도로 달렸대요. 그러니까 처음 속도는 얼마? 네, 20입니다. m/s. 자, 그런데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그럼 바퀴가 쓰면서 바닷가의 마찰, 운동 마찰력은 일정하니까 어떻게 되죠?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쭉 일정하게 감소해서 그렇죠. 여기에서 정지하게 되는 거죠. 속도가 0이 되면 정지죠. 2초 후에 정지했다니까 여기가 2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때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우리 가속도라는 게 뭐죠?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 나중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그 변한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가속도입니다.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는 게 바로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1초 동안 속도가 얼마큼 늘어나느냐 또는 1초 동안 속도가 얼마큼 감소하느냐, 네, 그게 가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2초 걸렸어요. 처음 속도 얼마였죠? 20이었고 나중 속도는 정지했으니까 0이죠. 그러니까 0,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20. 그죠? 그럼 얼마죠? 그렇죠. 마이너스 10m/s의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가속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속도가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 그걸 의미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자, 근데 크기만 나타내면 되니까 우린 그냥 10m/s의 제곱 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자, 이 그래프에서도 우리 알 수 있는 게 이런 VT 그래프, 그러니까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가 돼요. 자, 그럼 이거 기울기 어떻게 되죠?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이니까 네,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분의 20 이렇게 되니까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10인데 크기를 나타내니까 네, 그냥 10m/s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가속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VT 그래프로 그려서 기울기를 찾아도 우리 가속도 구할 수 있어요. 식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다음 4번. 어떤 물체가 직선상에서 2m/s의 속도로 출발했다. 이후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여 5초 후에 물체의 속도가 12m/s가 되었대요. 5초 동안에. 5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아까 가속도 뭐라 그랬죠? 속도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 그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 구해볼까요? 2초 동안, 5초죠? 네, 5초 동안 나중 속도 얼마죠? 네, 12. 처음 속도 2. 그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죠. 2m/s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프로 그려도 됩니다. V와 T.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처음에 2m/s였대요. 자, 근데 점점 일정하게 증가했다 그랬죠. 일정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럴 때 여기가 5초가 되는 거죠. 5초일 때 속도가 얼마가 됐죠? 속도가 12가 됐습니다. 그럼 아까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뭐라 그랬죠? 네, 이게 가속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이거분에 요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잖아. 그죠? 그럼 5분의 10 해주니까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다음 5번. 그림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직선 도로를 달리는 어떤 자동차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럴 때 자동차의 가속도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자,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그럼 이 기울기가 뭐라 그랬죠? 네,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그랬으니까 네, 3분의 60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60. 그럼 얼마죠? 그렇죠. 20m/s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식으로 해도 되죠? 자, 3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큼 변했어? 그렇죠. 나중 속도가 60, 처음 속도가 0이니까 그렇죠. 20m/s 제곱 똑같이 나와요. 2번. 0에서 3초 동안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냐 그랬어요. 자,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바로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구하면 그것이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면적 얼마입니까? 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0 이렇게 되죠? 네,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90m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바로 90m가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은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모습을 0.1초 간격으로 0.5초 동안 찍은 다중 선광 장치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물체 요 사이 간격이 얼마예요? 네, 0.1초. 여기도 0.1초. 다 0.1초예요.
그러니까 0.1초 동안에 전부 다 얼마 갔어요? 네, 전부 10cm 갔어요. 10cm, 10cm, 다 10cm 갔어요. 0.1초에.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어떻다는 얘기죠? 속력이 안 변하고 있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자, 그럼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이런 운동을 우리는 뭐라 그래? 그렇죠. 등속 운동 그럽니다. 그죠? 등속, 네, 직선 운동 그러기도 하죠. 방향도 안 바뀌었으니까. 1번.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맞고요. 물체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그렇죠. 0.1초 때 10cm 갔고, 0.2초 때는 20cm 가고, 0.3초 때는 30cm 갔잖아요. 그죠? 시간에 비례해서 늘어나잖아, 거리가. 그 다음 3번. 0.5초 동안 물체가 이동 거리는 0.5m다. 그렇죠. 50cm 갔잖아. 그럼 0.5m 맞죠? 4번. 0.5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력은 1m/s다. 그랬는데, 자, 우리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죠? 자,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 분의 총 이동한 거리예요. 이렇게 구합니다. 이 평균 속력은 무조건. 자, 총 걸린 시간 얼마죠? 그렇죠. 0.5초죠. 총 이동한 거리 얼마예요? 0.5m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죠. 1m/s 이렇게 되죠. 맞아요. 4번도. 5번 0.8초 동안 물체의 위치는 90cm가 될 거다 그랬는데 봐봐요. 0.1초 후에는 얼마가 되죠?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60m. 그 다음 또 0.1초 후에는 70m. 그 다음 또 0.1초 후에는 80m겠죠. 그죠? 90cm가 아니라 80cm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거예요. 다음 7번. 그림은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공의 운동을 0.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 성광 장치 사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네, 여기도 0.1초, 요 간격도 0.1초, 요 간격도 0.1초, 여기도 0.1, 여기도 0.1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가 더 크죠. 갑자기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얘는 빗면 운동이니까 거의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불러줍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돼요. 자, 이공의 운동을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시간의 이동 거리가 어떻습니까? 일정하게 증가해요? 아니죠. 이렇게 돼야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야 돼요. 기억은. 그래, 틀렸죠. 자,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건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아니죠. 지금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이동 거리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지니까 속도도 빠르기도 빨라지는 거죠. 틀렸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죠? 등가속, 이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예요.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요거는 등속 운동이에요. 속도 안 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가 일정해. 가속도가 안 변해. 그죠?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불러주죠. 네,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리얼. 이동거리가, 그쵸.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그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 네, 속도 이렇게 변하는 거. 등가속도 운동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점점 증가해. 그죠?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죠? 네, 그래 틀렸어요. 답은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그림은 직선위를 운동하는 두 물체 A, B의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두 물체 A, B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속도와 시간 그래프예요. 가로축, 세로축이 의미하는 물리량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속도가 시간 그래프에서 자, A같이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무슨 운동?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자유낙하 같은 거. 등가속도 운동. 자, 그 다음 B 같은 경우 이렇게 속도가 안 변해요. 무슨 운동? 이거 등속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알아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네, 기울기가 뭐 같다 그랬지? 네, 기울기는 가속도고요. 그 다음에 면적. 그래프가 나타나는 면적은 네, 이동 거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가속도도 알 수 있고요. 이동 거리도 알 수 있고, 속도도 알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자, 기억. A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B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직선 위를 운동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0.6초 동안 A와 B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럼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는 어차피 같은 거예요. 자,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죠. 만약에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했다면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위라고 하는 거예요. 변위. 위치의 변화량. 근데 지금은 직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이동 거리로 해도 상관이 없죠. 방향이 안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6초 동안이니까 자, 요 면적, 삼각형 면적 있죠.
요게 바로 6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러면 면적 구해볼까요? 네, 2분의 1. 그 다음에 밑변이 얼마죠? 6. 높이가 8. 그죠? 그럼 얼마죠? 네, 24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24m 갔어요. 6초 동안에. 그러니까 6초 분에 24m 해주니까 얼마죠? 네, 4m per sec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A의 평균 속도는 4m per sec예요. 그렇다면 B는 얼마죠? 자, B는 요만큼 더 사각형 넓이죠. 네, 요만큼 사각형 넓이. 네, 요게 바로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럼 얼마죠? 네, 역시 24m예요. 자, 시간은 6초고. 그러니까 어때? A와 같죠. 얘도 4m per sec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다음 디귿 3초가 지나면 A는 B를 앞선다. 자, 3초가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3초가 여기죠. 그럼 3초가 지나면 A가 B를 앞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앞선다, 앞서지 않는다 라는 것은 뭐죠? 그쵸. 이동거리가 누가 더 많느냐잖아. 그죠? 그럼 B 같은 경우는 아직 이동거리가 이 사각형 넓이니까 어때요? 그쵸? 더 많이 갔죠. A는 요거밖에 안 갔잖아. 삼각형 넓이만큼.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앞서지 못했어요. A가 B를. 아직은 B가 더 앞서 있습니다. 그죠? 그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8번의 답은 기억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그림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 물체의 6초 때 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느냐 그랬대요. 정지 상태에서 지금 이런 가속도를 보였대요. 자, 그럼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자, 이 면적이 뭘 의미하냐면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자, 근데 0 위니까 이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는 증가량이에요. 속도의 변화량 중에서도 증가. 그러면 여기 요 넓이는 뭐가 되는 거죠? 요 넓이는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그만큼 이 넓이만큼 감소했다는 의미예요. 플러스는 증가, 마이너스는 감소. 알겠죠? 그러면 가속도가 0, 2의 4초까지. 요건 뭐죠? 네, 얘는 가속도가 0이니까 뭐예요? 그렇죠.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 속도 안 변하는 거죠. 가속도가 0이니까. 자, 이 물체 6초 때 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처음 정지항 상태에서 2초 동안은 이 넓이만큼 증가한 거니까 2초 때 속도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넓이가 4잖아. 그러니까 얘는 4m per sec예요. 자, 그러다가 2의 4초까지는 뭐죠? 등속 운동 4m per sec로 계속 가다가 4초에서 6초까지는 이 넓이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 넓이가 얼마예요? 네, 역시 4죠. 그러니까 4m per sec로 가다가 4m per sec 감소했으니까 6초 때는 어떻게 되죠? 네, 정지한 거예요. 그죠? 속도가 다시 감소했잖아. 4만큼. 그러니까 0이 돼야 돼.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10번. 다음은 가속도와 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랬어요. 자, 수레 용철조를 연결해서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수레를 당기면서 수레 운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대요. 마찰은 무시한다 그랬어. 용철조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2배, 3배 이렇게 시키면서 과정 1을 반복했대요. 그럼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가속도와 힘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오른 걸 뭐냐 그랬어요. 자, 힘을 일정하게 잡아당기잖아요. 힘을 일정하게 해서 잡아당기면 이 물체의 가속도도 어때요? 네, 얘도 일정해져요. 마찰이 없으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뭐죠? 그렇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뭐죠? 네,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힘을 만약에 2배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가속도도 2배가 되고 3배로 증가시키면 가속도도 3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힘과 시간 그래프는 어떤 거죠? 힘이 증가하면 가속도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힘과 가속도는 서로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방정식이라고 있죠? F는 ma. 요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게 가속도고 요게 힘이에요. m은 뭐죠? 네, 질량이에요. 알겠죠? 그 가속도와 힘은 서로 비례 관계다. 질량이 일정할 때. 다음 11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 A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보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죠.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전부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잖아. A나 B나.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무슨 운동입니까? 네,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죠? 속도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자, 근데 뭐가 달라요? A와 B는? 그렇죠. 기울기 서로 다르죠? 네, 면적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동거리도 다르고, 가속도도 다른 거예요. 그럼 A의 가속도 얼마죠?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 자, 4분의 4. 그러니까 얼마? 1m/s 제곱. 이렇게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네, 기울기가 얼마죠? 4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4분의 1m/s 제곱. 그러니까 0.25m/s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A의 가속도는 B의 2배다. 아니죠. 4배가 되는 거죠. 그죠? 4분의 1이니까. 틀렸고요. 다음, 니은. A와 B의 질량이 같을 때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의 2배다. 아니죠? 가속도가 A가 4배가 크잖아. 그럼 힘도 4배가 큰 거죠. 틀렸어요. 아까 봤잖아. 그지? 힘과 가속도는 서로 비례 관계라고. 다음 디귿. A와 B의 작용하는 힘이 같을 때 B의 질량은 A의 4배다. 그렇죠. 우리가 F는 MA가 있을 때, 자, 힘이 같대요. 얘가 일정하대. 그러면 F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질량과 가속도는 어떤 관계예요? 네, 반비례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만약에 4배가 되면 가속도는 4분의 1배가 돼야지. 그래야 곱한 게 항상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서로 반비례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A가 B에 비해서 가속도가 4배가 크잖아요. 그럼 질량은 4분의 1배가 돼야지. 힘이 같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B의 질량은 A의 4배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12번. 그림은 비행기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린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 여기가 속도고, 여기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0에서 t1까지는 어떻죠? 속도가 일정하게 쭉 증가해. 그러니까 요 0에서 t1 구간은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자, 근데 t1에서 t2 요 사이는 어떻죠? 그렇죠. 점점 이렇게 속도 증가량이 감소하죠. 그죠?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조사해보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그렇죠. 이렇게 점점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작아졌을까? 가속도가, 이게 기울기 가속도잖아. 그럼 가속도가 감소하고 있어. 그럼 모두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힘도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힘도. 왜냐하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떨어질 때 지구에서는 이 물체에 대해서 중력의 힘은 항상 일정해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한데 얘가 점점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기 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이 공기 저항력이 속력이 빨라질수록 커져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R자 힘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공기 저항력이 작으니까 중력의 크기만 받다가 점점 속력이 빨라지면서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력을 점점 크게 받으니까 R자 힘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중력은 일정하지만 공기 저항력이 커지니까 R자 힘이 점점 줄어들어서 가속도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F는 MA니까 힘과 가속도는 뭐죠? 비례 관계잖아. 그러니까 힘이 줄어들면 가속도도 같이 줄어들게 돼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T1초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 이후에는 등속 운동을 하게 돼요. 이때가 뭐죠? 그렇죠. 중력의 크기와 공기 저항력이 서로 같아질 때예요. 그러니까 R자 힘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가속도도 0이 돼야지.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 0에서 t1초 동안 물체의 일정한 크기의 합력이 작용한다. 그렇지? 일정한 크기. 왜냐하면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어떻게 돼? 일정해야지. 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t1에서 t2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그렇죠. 합력, R자 힘이 점점 작아져요. 공기 정력이 커지니까 반대 방향으로. 맞아요. 그다음 디귿 T2 이후에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 된다. 그렇죠. 중력과 공기 저항력이 같아지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렇게 등속 운동할 때 이 속력을 뭐라 그래요? 이 속력을 우리가 종단 속도 그래요. 자, 그래서 지구상에서 물체가 떨어질 때는 언젠가는 속력이 일정하게 돼요. 공기 저항력과 중력이 같아지는 순간.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공기 저항력이 없어. 진공 상태에서는 뭐죠? 계속 빨라져요. 중력이 계속 작용하니까 공기 저항이 없잖아. 자, 13번 다음 중 만유인력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만유인력은 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 만유인력. 자, 만유인력은 아까 얘기했지만 F는
R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 이렇게 돼요. 여기 라지 M이 있고 여기 스몰 M 물체가 있으면 이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서로 잡아당기는 이 힘의 크기를 우리가 만유인력 그러는데 이 만유인력의 크기는 질량에 관계없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같아요. 단지 질량이 작은 것이 일방적으로 끌려오는 거죠.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작용, 반작용으로. 자, 그러니까 만유인력은 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 속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만유인력은.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만유인력은 물체 질량과 관계없다. 질량 관계 있잖아요. 라지 M, 스몰 M.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만유인력은 지구에서만 작용하는 힘이다. 아니죠. 지구에 있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간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 4번, 만유인력은 물체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물체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맞는 거죠. 5번, 만유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 사이 거리가 멀수록 크다. 아니죠.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멀어지면 제곱에 반비례해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틀렸죠. 답은 4번이에요. 다음 14번.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세 물체 A, B, C에 대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같은 크기. 질량은 서로 다른데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대요. 자, 그때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 자, 여기가 속도고요. 여기가 시간이에요. 근데 보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잖아요. 그죠? 만약에 자, C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죠? C의 가속도는 T분의 V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B의 가속도는 얼마죠? T분의 2V. 자, A의 가속도는 T분의 3V.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가속도는 A가 제일 커요. 그죠?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B는 얼마가 되죠? 2A가 되고 얘는 3A, 3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질량은 서로 다르대. 힘은 같은데. 같은 힘을 줬대요. F는 MA. 같은 힘을 줬다. 그럼 얘가 일정한 거죠. 자, 그러면 가속도와 질량은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아까?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어. 자, 가속도가 1배, 2배, 3배 되면 질량은? 그렇죠. 2분의 3분의 1배, 2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질량을 따져보면 어떻게 되죠? A가 만약에 C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B의 질량은 그렇죠. 2분의 M이 될 것이고 A 같은 경우는 3분의 M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질량은 C가 제일 큰 거죠. 3배 큰 거예요. A에 비해서. 자, 기억.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면 A, B, C 순이다. 맞죠? 니은. 물체의 질량이 가장 큰 것은 C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A와 C의 질량의 비는 1대 3이다. 그렇죠. 1대 3. 그죠? 얘가 M이면 얘는 3분의 M이니까 1대 3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그림 가는 물체를 손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 거고 나는 점점 빠르게 던졌을 때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다는 물체를 아주 빠른 속도로 던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중력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7.9km/s의 속도 1초당 7.9km를 가는 속도로 던지면 계속 떨어지긴 하지만 지구도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그죠? 중력 때문에 이렇게 당기는 힘 때문에 떨어지긴 하는데 지구도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기억. 지구의 중력에 의해 물체는 지표면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렇죠. 니은. 물체를 빠르게 던질수록 더 멀리까지 날아간다. 맞죠? 디귿. 물체가 지표면에 떨어지는 이유는 원심력 때문이다. 아니죠. 구심력 때문이죠. 틀렸어요. 네, 리얼. 충분히 빠르게 던진 물체는 지구 주위를 공전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중력과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